오늘은 고품질 탄소 크레딧 확보에 대해서 한 20분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파리 협정이 이제 2015년에 되고 나서 파리 협정 6.2조, 6.4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고, 지금 우리 국내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이제 이 채널을 통해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 부처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펀딩 소스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기관에서도 여기에 발맞춰서 여러 가지 방법론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프로젝트 모델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기업들과의 실질적인 그런 해외에서의 배출권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고품질이 뭐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아마 이제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덜 하셨던 분들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20분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1톤 탄소 이퀴벌런트 하면은 이제 뭐 국내 시장에서 이제 거래되는 비용, 그리고 뭐 유럽 ETS를 통해서 거래되는 비용이 같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거에 따라서 가격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품질 크레딧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심 요건 6가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들 크레딧이 가져야 될 기본 요소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이 이제 시장을 통해서 이제 크레디빌리티를 챙겨갈 수 있는 이런 크레딧은 좀 더 이제 고품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아닌 크레딧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버림받는 크레딧이 되는 겁니다. 이제 뒤에서 이제 사례들이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 아까 이제 첫 발표에서도 이제 약간 이제 결은 다르지만 TNFD에서 이제 여러 이제 산업 기업들이나 금융 기업들이 이제 거기에 가입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쪽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도 글로벌 빅테크 그리고 이제 메이저 석유사들을 중심으로 고품질 크레딧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규제 대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1차원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자신의 어떤 그런 기업들의 어떤 그런 핵심 전략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제 전이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품질 크레딧을 선점하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떤 기업 경쟁력을 자유할 것이다라고 하는 시장 전문가들의 얘기들마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반대죠. 이제 저품질 크레딧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으로부터 욕을 듣거나 버림받는 그런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델타, 구찌, 폭스바겐 다들 들어본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델타가 구매한 크레딧 35%, 폭스바겐의 46%, 구찌의 75%가 자기들이 구입한 그런 크레딧이 쓰레기거나 쓸모가 없는 그런 크레딧으로 이제 시장으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는, 그래서 이제 아주 그 기업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어떤 그런 그 탄소 배출권 프로젝트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배출권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하게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 이제 additionality인데, 이 additionality 조건을 충족을 못 해가지고 그 욕을 먹는 그런 케이스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저품질 크레딧의 사례를 조금만 더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저품질 일부러 이제 어떤 좀 속이려고 했던 그런 사례들이 조금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 보면 이제 대규모 수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경제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additionality를 이제 확보를 못한 프로젝트인데, 탄소 배출권으로서 기본 요건이 안 되는 프로젝트인데도 이제 이거를 들고 가서 이제 CDM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사례. 그래서 이제 시장 반응이 2010년대 후반으로 해서 이제 이런 수력 발전소 프로젝트들이 이제 나온 크레딧이 시장 가치가 대폭 하락하는 그런 케이스. 두 번째, 그 조림하고 조경, 나무를 많이 심죠, 지금 해외 나가서. 그런데 이제 산불이 나거나 병충해가 나거나 이제 이런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원래 목표했던 케이스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레드 플러스 프로젝트인데 서류상으로만 이제 되어 있고 실질적은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경우. 네 번째는 이제 그 인더스트리얼에서 이제 많이 일어났던 HFC 23이라든지 이제 N2O 가스를 제거하는 이런 프로젝트인데 이제 이런 거 추가성의 문제라든지 윤리적 논란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대부분 저품질 크레딧으로 시장으로부터 축출받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또 잘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으나 안 됐던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저품질이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조림 프로젝트에서 단일종 식재를 써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현지 상황하고 안 맞는 이제 수종을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이런 생물 다양성을 저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현지하고 이제 잘 안 맞아서 이제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탄소 흡수도 제대로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이제 부과되는 이제 마이너스의 프리미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제대로 배출권의 가치를 못 받는 그런 경우. 이제 두 번째 사례는 효율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라인이 되게 그 모호한 이런 경우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탄소 배출권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베이스라인을 어떻게 이제 명확하게 잡을까인데, 사실 기술군마다 이게 베이스라인을 정확하게 잡는 게 쉽지 않은 그런 기술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우리 그 한 5, 6년, 7년 전에 이제부터 많이 이제 했던 그 이제 쿡스토브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이런 베이스라인이 좀 불명확하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MRV를 당연히 하기는 했지만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냥 그 오래된 화덕으로 음식을 하다가 이제 새로운 화덕을 갖다 놨는데, 이제 원래 우리의 MRV의 목표는 옛날 화덕은 안 쓰고 새로운 화덕만 써가지고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는 걸로 해야 하는데, 이제 실제 이제 마을을 가서 보니까 옛날 화덕도 그대로 쓰고 있더라.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 베이스라인하고는 안 맞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허다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농업 분야 N2O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배출권은 존재를 하지만 신뢰성이 낮아가지고 이제 프리미엄을 못 받는 그런 경우. 이제 가축 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프로젝트들도 지금 되게 많이 지금 프로젝트로 시도가 되고 있는데 이제 누출이 되거나 활용이 제대로 안 되거나 하는 이런 경우들이 지금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도 사실 또 저품질로 평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뭐가 도대체 고품질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정의를 해 놓은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additionality를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장기적으로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MRB가 확실한 MRB를 가지고 있는 경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들, 이제 그 사회 생태적 코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경우를 이제 고품질로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로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블루카본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어떤 그런 탄소 저감의 효과도 있지만 사회 생태적 공동 편익이 엄청 크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고품질로 이제 인정을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DAC 기반 제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전한 제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검증 가능한 경우에 이제 확실히 이제 탄소가 이제 제거가 되니까 이제 고품질로 받는 거죠. 대부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격 자체가 이제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따른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DAC 기반 제거가 이제 명확하게 일어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고품질로 많이 인정을 받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레드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원주민 권리 보호하고 이제 생물 다양성 공동 편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 고품질로 받는 것 같고, 바이오 차 기반 토양 산소 저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게 반영구적 이제 저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토양 비옥도가 증가한다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사회 생태적 공동 편익이라고 하는 그러한 요소들로 고품질로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고품질 프로젝트들의 그 미국의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경쟁들이 저 서구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BCCS를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구글이 그 3,300만 달러 규모의 뭐 구매 계약을 체결을 하고, 아마존이 그 탈탄소와 솔루션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성 거래소를 출범한다든지 해서 이제 고품질 탄소 크레딧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이런 측면으로 인해서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여기에 이제 많은 투자들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이제 이런 MBS 계통의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이것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시장의 변화에 의해서 더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가격이 도대체 이제 고품질이 어느 정도로 더 고품질이냐, 그래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더 프리미엄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제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자료들이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그 많은 경우에는 이제 3,000% 정도 뛰어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한 30%에서 뭐 100% 정도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 노멀한 크레딧 비교하고 비교를 해서 이제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멍멍한 거 뭐 몇 개보다 똘똘한 거 한두 개를 해서 더 많이 이제 가치를 높이자 하고 하는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 하는 분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이제 블루 카본이 앞서서도 이제 고품질 탄소 배출권 후보로서 이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국내 이제 우리 그 연구자들 중에서 하드웨어 연구를 하시는 분 중에서 이제 이 블루 카본으로 지금 수년째 연구를 하시는 연구 사업단이 있습니다, 국내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어떤 그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 블루 카본을 이제 탄소 시장에 연계하고 싶어 하는 연구 그룹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요청을 받아서 향후에 이제 그 어떤 실정부터 해서 이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같이 연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1번 뭐 탄소 흡수 저장 능력이라든지 뭐 추가성이라든지 코베네핏이라든지 영구성이라든지 MRV 가능성 향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좀 더 이제 그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을 할 수 있고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그 공동 연구를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하고 이제 파키스탄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맹그로브는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블루 카본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제 세계 최대의 이제 맹그로브 보유국으로 되어 있고 지금 양식을 하려고 이제 어민들이 이제 무분별하게 이제 맹그로브를 벌목을 하고 있어서 지금 맹그로브의 약 40% 정도가 이제 파괴가 된 상황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맹그로브 그 숲을 파괴를 하고 양식장 짓는 것보다 맹그로브 숲을 다시 재복원하고 이걸로 통해 갖고 탄소 배출권을 하는 게 여러모로 좋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어썸션을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블루 포레스트 프로젝트라 갖고 아주 큰 프로젝트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었고 베라를 통해서 배출권을 발급받고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그 연계를 하는 뭐 월드뱅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VCS 중에 하나인 베라 뭐 이런 것들을 통하고 또 독일 GIZ를 통해서 이제 펀딩 확보하고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파키스탄의 델타 블루 카본 프로젝트인데 여기도 이제 베라 VCS에서 이제 인증하고 등록을 한 맹그로브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 글로벌에 한 80여 개 정도 지금 블루 카본 프로젝트가 개발이 되거나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90% 가까이가 지금 맹그로브 프로젝트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되게 많은데 그 뭐 다시마 비슷한 것도 있고 뻘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프로젝트화된 것은 적고 대부분이 이제 맹그로브 프로젝트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맹그로브는 지금 명확한 이제 방법론이 베라에 등록이 되어 있고 이제 이전의 사례들이 이제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이제 접근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지금 맹그로브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뭐라 그러죠? 이런 기술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연계를 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첫째 이제 명확한 방법론을 개발하는 거. 이 방법론에 기반을 해서 실증하는 프로젝트들을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명확한 결과를 보여줘서 시장을 모빌라이즈 시키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첫 번째 단계에서 진행이 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해야 되냐라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상황이 지금 뭐 고품질 저품질을 얘기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탄소 시장 국내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면 사실 고품질을 얘기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이제 미래를 지향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시장 상황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인식의 변화부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탄소 감축 실적은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산으로 전략적 자산으로 이제 취급을 하는 어떤 기업들의 시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정부가 좀 더 이제 전향적인 역할의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구조적 설계 그리고 이제 플랫폼을 만들고 국제 기준에 맞춘 어떤 그런 실적 인정 체계도 맞추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죠. 그래서 그 뒤에 부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수동적인 부분보다는 좀 글로벌 기회를 선점한다고 하는 차원 그리고 그 ESG나 공급망 회계에 대응한다는 그런 관점 그래서 이제 좀 더 전향적인 어떤 그런 시각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블루카본 하나에서만 봐도 지금 맹그로브 하나만 가지고 지금 이제 글로벌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이제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방법론들을 개발을 하고 이제 이를 적용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이제 혁신 기술의 R&D를 이제 탄소 시장으로 어떻게 연결을 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 하나 큰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하고 이제 우리 공공기관들 중심으로 이제 우리 기업이나 이제 이 탄소 시장 내에서 이제 플레이를 하고 싶어 하시는 여러 플레이어들이 있으실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원할 수 있는 공공지원 플랫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정부 부처 7개가 지금 나누어져 가지고 이 탄소 시장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코디네이션도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나아져야 될 거다, 개선이 돼야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크게 이제 혁신 기술 그리고 공공지원 플랫폼의 두 키워드를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이제 네 가지 축으로 풀어서 보게 되면 기술과 시장, 이제 혁신 기술을 이제 국제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적응시킬 거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새로 개발되는 이런 기술들에 대한 어떤 그런 MRV 그리고 이제 이 MRV를 어떻게 또 디지털라이제이션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많은 어떤 그런 그 개발자들, 디벨로퍼들이 재원 연계에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과 투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공공 재원들 같은 경우에는 앞단의 마중물이라든지 뭐 보증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제 여기에서 지금 구미 선진국 대비해서 빠져 있는 영역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채워 나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운영과 제도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부처의 어떤 분절적 지원들 그리고 이제 라이프 사이클 주기에서도 특히 이제 앞 단계에서만 일부 지원하고 뒤에 이제 실제 크레딧이 나왔을 때 제대로 이제 시장에서 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의구심을 이제 디벨로퍼들이 지금 많이 그들 가지고 계신데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협력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국제금융기구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여타 이제 유엔 산하 기구라든지 NGO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많이 협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유기적 코디네이션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11월 달에 저 국회 세미나도 지금 하나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단에 서 계신 분들한테 앙청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NIGT가 뭐 난데없이 뭐 탄소 시장이고 난데없이 뭐 MBS고 난데없이 블루카본이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우리 저 글로벌 쪽에 우리 연구원들 여러분들이 지난 수년 전부터 이제 관련돼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국무조정실을 통해서 이제 이행 방안 마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들 기관해서 이제 방법도 개발하고 검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기구들하고의 어떤 그런 기술 지원 사업들도 우리 연구원들이 많이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지식,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한편으로는 선단에서 한 플레이어로서 그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기관이나 기업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이제 두 방면에서 아마 노력을 앞으로 가시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꼭 이제 우리 글로벌의 센터들뿐만 아니고 그 제도하고 데이터 쪽에 있는 센터원들도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시장을 바라보면 좀 더 재미있는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